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금요일 장이 끝나면서 한 주가 마무리되는 현 시점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좋은 성과를 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전일에 의해서 금일 시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 업종, 종목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금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2,493포인트로 코스피가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0.74%의 상승이다. 대단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는 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만은 금일 같은 경우에는 0.94포인트 전일 대비해서 정확하게 0.11%입니다. 이렇게 전일 대비해서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이 전기전자 중심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장중에는 52주 신고가가 갱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은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그래서 지수가 이제 갱신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전일에 말씀드렸을 때 2320포인트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방향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2600포인트까지 밴드를 보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과매수권으로 진입된 신호가 좀 포착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코스피 주봉상 차트를 좀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최근에 와서 좀 과매수 국면에 진입한다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이제 삼성전자의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제 갱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 및 그 미국 일부 주요 도시의 봉쇄 강화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11%만 하락을 했지만은, 제가 이제 기존에 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5일 지수상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약간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839포인트인데요. 전고점 거의 900포인트까지 육박해서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조금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5G라든가 바이오 등이 이 대표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의 약세에 의해서 코스피와는 방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다소 좀 아쉬운 국면입니다. 어쨌건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코스피 대형주 일부 종목들 잘 대응하셨다면은 좋은 성과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머니투데이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라는 코너와 이데일리의 색다른 시선, 이런 쪽에 출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리스크 관리하자,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하고, 향후 시장이 다시 긍정으로 돌아선다면은 다시 또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다시 또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부정으로 돌아선다면은, 어떤 보수적인 입장의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견조한 매수세에 의해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예, 우리 과거부터 이제 예측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하루에 2,500명의 코로나 환자가 이르고 있고 그 코로나19 19명, 2,500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대단히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루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숨진다, 죽는다라는 거죠.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라든가 병상 부족 사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서 태스크 포스 팀이 구성이 됐죠. 여기서 발탁한 전문가는 미국에서는 최대 6주간 봉쇄령을 내리는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6주간 봉쇄령이 내려지게 되면은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잘 넘어갔지만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주요 이슈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좀 있어요. 이 공모주의 개인 물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올해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이 IPO 대어들의 상장이 있었죠. 근데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많이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공모주 개인 물량 20%에서 30%로 증거금 추첨 병행 배정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이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공개를 위한 공모주 배정에서 현재 20%, 이게 20%밖에 못 받아요. 네, 근데 기껏해야 배정이 되지만은 돈의 크기에 따라서 한 주 받고 두 주 받고 이러기 때문에 움직인 거에 비해서는 참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약한 어떤 수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에서 최대 30%로 늘리고 개인 물량의 절반을 기존 증거금 방식이 아닌 균등하게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공모주의 상장 이후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 초과 배정 옵션 활성화와 이 코너스톤 투자 자제도 도입하겠다라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공모주도 주식이기 때문에, 무수익 자산이라고, 무위험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거의 무위험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마련되고 개선이 된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익을 거둬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더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서서히 이 스마트폰 관련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가고 내년 되면은 또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이벤트 드리븐이 시기마다 진행이 될 텐데, 이 TOF 시장 불집힌 애플, 이 TOF 같은 경우에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비행 시간 측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을 지핀 회사가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글로벌 1위죠.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과 SK도 관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은 올해 초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에서 TOF를 처음 적용한 데 이어서 지난달 30일에 출시한 아이폰 12 프로와 조만간 선보이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도 이제 탑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운 곳에서 이 피사체의 초점을 빠르게 잡고요. 사진 촬영을 가능하게끔 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동시에 이제 가상의 컨텐츠를 현실에 접목하는 AR 증강현실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을 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갤럭시 노트 20은 내년에 또 이런 또 갤럭시 S20 같은 경우 TOS 탑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제외가 됐고, 그 내년 초 출시되는 갤럭시 21에도 역시 탑재에서 제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 어떤 그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도입이 좀 검토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건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들은 뭐 스마트폰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슈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좀 의미 있는 주요 이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이로 인한 봉쇄령, 6주간의 봉쇄령이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 공모주 개인 물량 20에서 30%로 확대된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이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오전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종가 기준에서는 플러스로 끝났습니다만은 여기서 좀 보시는 것처럼 11시 기준입니다. 2468포인트로 전일 대비해서 0.25%가 하락하면서 조금 불안 요소를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전일에 뭐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장 같은 경우에도 1,305억 원의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었다. 여기에 비해서 기관들은 매도했다는 거죠. 오전장에는. 그리고 또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1,130억 원의 순매수가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시사점은 현재로서는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 쪽으로 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훨씬 더 리스크를 감소시키면서 진행할 수 있는 투자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오전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것은 주가 지수의 부진 속에서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에 의해서 어떤 종목이 주목받았죠? 삼성전자와 자동차입니다. 예, 기존에 계속 좀 강조를 드렸던, 대형주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았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주목을 좀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3,200원입니다. 이제 신고가 갱신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분기별 지금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게, 뭐, 전 분기 대비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4분기에 각각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조금씩 감소가 됩니다. 내년 1분기 더 감소가 돼요. 그런데 전년 동기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4분기가 증가가 됩니다. 예, 보이시죠? 증가가 되고, 내년 1분기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가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성장성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긍정적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지난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4분기도 좀 감소하는 걸 현재 컨센서스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삼성전자의 어떤 고무적인 어떤 상승이 대단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 달 10월 말 정도에 나온 증권사의 목표가를 보면은 최대 86,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76,000원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 현재 63,200원이니까 상승률은 20%나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성장성과 수익성은 있습니다. 있고,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요소가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차트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N자형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하게 이렇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상승의 주 세력은 외국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추세 대응을 하시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꺾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또 이렇게 대응을 해서 비중 축소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매수 포인트를 잡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강세 업종에 대해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1명 소식이 있었고요. 학생 13명이
우리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 13명이 신규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48개교 등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등교 중단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면서 온라인 교육주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메가MD라든가 아이스크림 에듀라든가 YBM넷이죠. 이 중에서 저는 이제 YBM넷 요거를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YBM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지난 8월 28일 날 고점을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이제 나 출발해요 요런 느낌으로 지금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 신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관이 오늘 좀 많이 사준 것 같아요. 한번 세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늘 기관들이 뭐 샀다 팔았다 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4,900주 외국인은 팔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다고 말씀드리고, 뭐, 세력의 흐름을 보면은, 뭐,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세력의 순매수의 기조가 올랐다가, 매도했다가, 종가에 좀 베팅해주는 모습을 나와주고 있는데, 한번 이제 출발해요라고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관심있게 보시는 것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하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깨끗하게 내렸다가 신호를 주면서 윗방향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 교육 관련된 등교 관련된 내용이 또 돌아오는 또 내일 주말 동안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뭐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핫한 또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점을 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IBM넷 같은 경우에 제가 특히나 더 이렇게 좀 뭐 말씀드린 이유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뭐 또 상을 이렇게 또 받았다. 예. 그래서 요런 뭐 글로벌 실버 프라이즈 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에서 거래하신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을 거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그죠? 여기 보면은 아시아나항공의 비행기도 있고, 대한항공의 비행기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좀 관련이 좀 있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할 가능성이 대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한항공은 주가가 오늘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은 단순하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걸로 이벤트로 나온 건 아니고요. 이 지금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과도 엮여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조은태 한진그룹 회장이 이 산업은행과 손잡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 산업은행이 뒷배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또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개의 회사와 3자 연합을 해서 이 한진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지금 주주총회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가의 변동 추이를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인수자가 왔으니까 이 재무적 안정성이 상당히 결여된 상태에서 최근에 감자 이슈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감자 이슈가 나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유상증자가 나와야 됩니다. 유상증자. 예. 그래서 유상증자 나와야 되는데 회사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아시안 IDT, 예, 아시안 IDT 또 아시아나 그룹 내에 뭐 시스템 통합 IT 쪽을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IFRS 관련해서 전산 내용이 좀 바뀌게 되면은 이 아시안 IDT가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이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안 IDT가 주목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회사는 살아나는 거니까 주목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벤트 드리븐 자원에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돈을 줘요. 돈을 줍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산업은행이 줍니다. 그래서 현물을 받고 산업은행이
한진칼에게 돈을 주고 한진칼은 그 돈을 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소가 돼야 되는 이 부실채권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요 핫 이슈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내용이 나온 게 이 동아소시오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인수설이 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가 또 경쟁이 또 치열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아소시홀딩스는 제약회사잖아요. 왜 살까요? 백신 운송 시너지. 최근에 콜드체인 관련해서 종목들이 오늘 뭐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송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재무적 투자자 그래서 이 동아소시홀딩스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서 재무적 투자 FI라고 합니다. 돈 투자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한번 관전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전반적으로 특징주 중에서는 뭐 NHN 같은 경우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뭐 N2텍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관련주에 엮이면서 이틀째 급등을 했는데 제가 전일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아차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기아 자동차인데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기아차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전기차입니다. 이 전기차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권가의 조사 분석자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아차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흐름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이게 N자형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와서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도 주춤했습니다만은 그동안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준 거죠.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계속해서 확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과 차트가 좋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3개월 동안의 조사 분석자의 목표가 의견은 지난 10월과 11월 사이 정도 보면은 54,000원에서 71,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 한 중간값인 64,000원 정도 비교해봤을 때 59,200원이니까 지금 상단이 한 8% 남아있다. 근데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주 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의 추이가 대단히 좋죠. 그리고 수익성은요. 조금 약해요. 2.58, 영업이 2.58이고 ROE가 3.69인데 좀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은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 기아차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기존에도 계속 중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있는데 요렇게 만도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4분기 내년 1분기 때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한다. 성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올라가주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4,700원인데요. 지금 증권가의 최고 목표가는 한 5만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 44,000원 정도 평균가 잡으면은 지금 44,700원이니까, 이제부터는, 수익이 나신 분들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절반은 추세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차트 보시면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수급도 좋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에 의해서 상승해주고 있다는 게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분기 단위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전부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위주로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어떤 테마나 이슈 개념 빼놓고는. 그래서 한번 사셨는데 또 빠지면 또 밑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도 한번 또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향후에
좀 좋아진다. 이런 컨셉이 있거든요. 내용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 보면은 재고는 감소하고 수요는 회복이 된다. 낸드는 천천히, 디램은 빠르게 개선된다. 업사이클의 순수한 플레이어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최근에 그 SK텔레콤이 물적 분할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일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해서 보시면은 회사 분할 결정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그 수직 계열이죠. 예, 그래서 SK텔레콤 분할되는 회사 SK텔레콤, 신설회사 팀앤 모빌리티, 신설회사의 사업 부분 모빌리티 사업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계속해서 분리해 나가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SK그룹이 지금 그 계획 잡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향후에 SK텔레콤을 분할해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는 분할을 해서 이 투자회사를 지주사인 SK와 합병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현재 지금 손자회사인데요. 자회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주회사의 구조 개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 단계 더 SK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89,700원이니까 한 11만원 목표까지 잡으시면은 지금 상승률은 한 22% 정도 남아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까지 좀 다가왔어요. 코스피 보니까 오전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계속해서 샀고 기관이 마이너스 수급에서 934억 순매수 수급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플러스로 끝났다고 말씀드리고, 이 코스닥은 개인만 샀는데 역시 한계가 있는 거죠. 외국인이 특히나 더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브리핑에서 보면은 코스피는 상승했고 반도체 자동차 업종, 오전에도 제가 반도체 자동차 업종이 주목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주목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뭐다?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월 20일 기록했던 62,400원을 약 10개월 만에 넘어선 거죠. 예, 그래서 5,785억 원이나 순매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현재 지금 코로나19 확진자의 확대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고, 대단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 그래서 미국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봉쇄 조치가 6주간의 봉쇄 조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된다면 대단히 시장이 어려운 국면으로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 그러면 시장은 상방향보다는 하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는 가봐야 돼요.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버는 것보다는 위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위험 관리를 잘 하시면 추후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이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고, 지금 약간 이 말씀드렸죠.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IDT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 부분이에요. 2차 전지 섹터의 삼성 SDI, 캠트로스 이런 종목들, 예, 포드, 삼성 SDI의 쿠가 플러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화재가 발생한 거죠. 손해배상 요구 소식에서 이 손실액은 약 1조 4천억 규모라고 분석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삼성 SDI의 주가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 어떠하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주식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보시는 것처럼 무려 2.7%가 빠졌습니다. 예, 빠졌기 때문에
조금 위험 관리를 하시고 실제로 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일단 위험 관리 하시고 추후에 안정화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진행해 보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는 대단히 좋지만은 약간 과매수 국면에서 여기 보시면 하단에 외국인이 추가로 더 안 들어오면서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좀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대단히 어려운 시장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오게 되면은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또 대단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익보다는 위험 관리가 더 좋겠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무료 카톡방에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링크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은 제가 최대한 실시간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스터디를 하시게 된다면은 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